종신보험 최신 트렌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할 강사 김승복입니다. 종신보험은 생명보험의 대표 상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설계사조차도 종신보험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심지어는 보장보험료를 줄인다는 미명하에 종신보험을 해지시키는 사례까지 보게 됩니다. 생명보험을 처음 시작했던 저에게는 너무나 가슴 아픈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신보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눌 때 제발 이 종신보험이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보험 아니고 비싼 보험료 아니고 함부로 할 수 있는 보험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하나 검증해 가면서 제가 직접 경험해 간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눌 테니 여러분들이 따라와 주시고 종신보험을 잘 안내하고 판매하는 설계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신보험, 지금 주목해야 할 변화와 가치. 종신보험은 시대가 변했지만 변화하지 않는 중요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또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또 진화하고 있는 종신보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진화하고 있는 종신보험들이 최근에 어떤 상품으로 트렌드 있게 나왔는지, 또 그 상품은 어떻게 판매를 하면 좋을 건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빨리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상도 못하는 시기에 너무 빨리. 또 한 가지는 너무 오래 사는 것입니다. 너무 빨리 죽을 때에는 생명보험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너무 오래 살 때에는 연금보험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예상하실 수 있습니까? 강사인 저에게도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50대의 나이로 시골 이모님 댁에 다녀오시다가 교통사고로 함께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27살이라는 성인 나이였지만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보험은 아니었지만 엄마 아빠가 준비해 놓은 일부 자산을 통해서 동생들과 할머니를 모시고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나마도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지 막막합니다. 너무 빨리 돌아가시는 일이 나에게는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또 일찍 죽어야지, 이제 그만 살아야지 하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의 말에도 그렇게 내가 죽고 싶을 때 죽을 수 없는 것도 현실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된 방법으로 준비를 해야 맞습니다. 제가 보험업에 처음 입문하여서 우리 선배님으로부터 이런 그래프를 하나 전달받은 적이 있습니다. 1억을 모으는 플랜입니다. 이때 시작을 해서 끝날 때까지 해서 20년 동안 1억을 모으는 플랜입니다. 파란색 그래프는 저축보험입니다. 초록색 라인은 종신보험입니다. 동일하게 지금 시작해서 20년 뒤가 되면 1억이 모이는 플랜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월 34만원 정도로 적금을 하고 약 3%대의 이율로 진행이 된다면 20년 뒤에는 1억이란 자금이 모여집니다. 20년이 될 때까지 아무 일도 없었을 때의 일입니다. 종신보험은 언제 무슨 일이 생겨도 그냥 1억이 보장이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저축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원치 않는 이런 사고가 생겨서 운명을 달리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했을 때
저축으로 준비하신 분은 지금 파랗게 채워진 이 부분에 대한 보장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신보험으로 준비하신 분은 이 1억에 대한 보장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확정된 리스크에 대비하려면 확정된 보장이 따라가야 됩니다. 이 시점이 여기에 있을지, 여기에 있을지, 여기에 있을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 확정된 보장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월 34만 원 정도의 보험료라면 사망보험금으로는 약 2억 정도의 보장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년을 동안 34만 원으로 1억을 모으는 플랜을 준비하겠습니까? 아니면 2억이라는 보장. 저축도 하고 싶고 보장도 하고 싶다면 1억은 보장, 1억은 저축. 이렇게 나누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었겠습니까? 저축으로 준비하신 분은 이 죽음이라는 확정된 리스크가 언제 일어날지에 대해서 예상하지 못하고 가장 편한 방법으로 준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종신보험이라는 확정된 보장을 준비함으로써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해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고객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자 아빠와 보통 아빠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적어봤는데요. 부자 아빠는 상속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보통 아빠는 유가족의 생활을 준비합니다. 부자 아빠처럼 상속을 준비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사람이라면 좋겠지만 보통 아빠라 할지라도 유가족의 생활을 준비한다는 것은 꼭 해야 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종신보험은 우리가 오랫동안 들어왔던 대로 가족에 대한 책임과 사랑의 약속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하고 그것이 사망이라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앞서 저의 사례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일이 생기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경제적 부담까지 갖고 있었다면 정말 울 수도 없는, 눈물도 안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됐을지도 모릅니다. 또 가장이 떠나게 되면 나와 함께하는 가족이 사라졌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힘든데 현재의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내가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 현재 우리 자녀들이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것들도 계속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 심리적, 재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종신보험은 이런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부자 아빠는 상속을 준비한다고 했죠. 상속은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상속은 사망을 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망이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상속을 미리 준비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필요한지는 알지만 미리 준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망과 동시에 발생되는 사망보장금으로 상속을 준비할 수 있다면 사망과 상속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겠죠. 바로 종신보험이 사망과 동시에 발생되는 상속이라는 과제를 준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잖아요. 부잣집 어느 분이 돌아가셨을 때 자녀들이, 가족들이 이 유산 배분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시끄럽습니까? 근데 종신보험은 이미 가입할 때 수익자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비율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쟁이 없이 공정하게 유산 배분을 할 수 있다는 상속에 아주 좋은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상품입니다. 세금하면 우리나라의 최고 권위 있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바로 국세청입니다. 국세청에서 상속 설계는 이렇게 하세요. 상속세 재원은 이렇게 마련하세요. 라고 얘기한 것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 자료는 국세청에서 발간한 2024년 세금 전략 가이드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납세 자금의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내용 안에는 자녀 명의로 보장성 보험을 들어넣는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개인이 쓴 자료가 아니고요. 어떤 회사가 쓴 자료가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세금을 관장하는 국세청에서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라고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따르는 게 맞지 않을까요? 따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우리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제 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사망보장의 자산에서 이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초자산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보장성 보험은요, 해지환급금이 이렇게 쌓이질 않습니다. 쌓였다가도 없어지고 쌓이는 것 자체도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신보험은 아시다시피 보험료도 높잖아요. 보험료도 높고 장기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해지환급이 쌓입니다. 그 해지환급금은 내가 사망보장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쓸 수도 있잖아요. 왜? 사망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필요한, 정말 급히 필요한, 내가 사망에 이를 만큼 힘든 질병에 처해 있다면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처럼 쌓여있기 때문에 연금 전환이라든지 중도 인출이라든지 계약 제출 같은 방법을 통해서 자산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종신보험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잘 살펴보시고 이 가치를 놓치지 않는 그런 설계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종신보험은 어떻게 진화해 가고 있을까요? 처음은 보장의 범위와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단순한 사망 위주의 보장이었다면 지금은 사망, 상속설계, 자산관리 이렇게 확장된 형태의 보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단순한 사망 보장의 위주였기 때문에 상담할 때 종신보험을 얘기하면 좋아하는 고객이 있었던가요? 왜 죽는 얘기하냐고 오히려 짜증내는 고객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사망 뿐만 아니라 상속은 누가 한다 그랬죠? 부자 아빠가 한다 그랬잖아요. 상속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는 가정을 만난다는 겁니다. 또 자산관리의 또 대명사가 연금 아니겠습니까? 네, 내가 죽어야만 나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속하는 걸 얘기하고 연금 받는다는 얘기를 하면은 훨씬 기분 좋게 상담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은 고정형 보험금입니다. 기존에는 한 번 가입하면 그 자금이, 보험금이 그대로 쭉 갑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물가 상승이 되든 무슨 일이 벌어졌든 그냥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험금이 계속 올라가는 체증형 보험, 또 필요할 때는 많이 받고 좀 덜 필요할 때는 적게 받는 감액형 보험, 그리고 나는 이런 보장도 중요하지만 환급을 많이 받는 보장이 필요해. 그런 분들에게 맞춤형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보험료가 딱 고정이 됐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입니다. 가입금액 얼마 하면, 납입기간 얼마 하면 보험료 얼마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해지환급금의 형태에 따라서 보험료가 다양해졌습니다. 해지환급이 하나도 없는 형태, 그 다음에 조금 있는 형태, 기존과 같이 표준형 형태. 나는 사망보험금을 많이 가입하고 싶은데 납입할 여력은 부족해. 그러면 사망보험금을 가져갈 거기 때문에 나는 해지환급이 없어도 괜찮아. 좀 적어도 괜찮아. 이런 분들은 충분히 조절해서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런 다양한 니드에 맞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유병자 같은 경우에는 가입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분에 대한 보장을 안 해줘도 좋으니 가입하게 해달라 해서 가입하는 것이 바로 부담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반인보다는 더 위험률이 높으니 할증되는 형태로 가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병자라 하더라도 부담보가 없이 가입할 수 있는 플랜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정액형으로만 상품이 준비가 되었었는데 지금은 내가 모아놓은 상품, 모아놓은 환급금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상품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변액종신보험입니다. 이제 기존에 있던 종신보험의 환급금을 정해진 이율로 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종신보험의 특징상 장기적으로 납입하고 장기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장점을 살려서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환급률을 가져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망보험금도 더 받아갈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이미 보험의 선진국들은 그런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유니버셜 종신보험입니다. 유니버셜 종신보험은 납입을 하고 있는 중에 납입을 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잠시 쉬어가도 좋습니다. 그리고 자금이 필요할 때는 잠시 활용해도 좋습니다. 내가 자금의 여유가 좀 있을 때는 갖고 있는 자산을 거기다 추가 납입해서 같이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가진 상품이 바로 유니버셜 종신보험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기존에는 원화로만 우리가 종신보험을 가입했잖아요. 근데 지금 글로벌 시대 아닙니까? 원화로만 갖고 있는 것보다는 달러도 있으면 좋겠다. 또 달러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달러 종신보험 형태로 또 다양해졌습니다. 기존에는요, 가장의 사망을 다루기 때문에 말도 못 꺼내겠습니다. 굉장히 어두운 보험입니다. 근데 지금은 가족을 지키는 책임보험이고요. 자산을 준비하는 밝은 보험입니다. 제 동료가 보험회사에 입사했을 때 그 친구를 상담을 했고요. 친구에게 보험을 가입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것이 종신보험을 가입하느냐, 변액보험을 가입하느냐였습니다. 여기에 변액보험은 저축보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분이 35살이었고 아직 젊었고 사망을 얘기하는 거를 너무 싫어해서, 이 어둡기 때문에 싫어해서, 그러면 돈을 모으는, 은퇴자금을 준비하는, 나의 미래를 준비한 형태의 저축보험으로 안내를 했고, 결국 저축보험으로 최종 청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청약을 한 지 6개월 뒤에 그 친구분의 회사에서 워크숍을 가게 됐는데, 워크숍을 가던 중에 앞바퀴가 펑크가 나는 바람에 차가 전복이 돼서 그 가입했던 그 친구 고객이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가입시켰던 동료 F씨는 장례식장에 가서 그 친구의 아내가 임신해 있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형, 나는 설계사도 아니야. 설계사가 어떻게 이 가정을 두고 저축보험을 권할 수 있어? 내가 그 좀 더 얘기하고 끝까지 더 설득하고 아기가 있는 걸 알았다면 더더욱 추천했을 텐데 그걸 하지 못한 게 나는 평생 남을 것 같아. 그 얘기가요, 20년 전에 제가 보험을 시작했을 때 얘기인데요. 지금 종신보험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얘기하다 보니까 다시 떠오르는 마음 아픈 얘기입니다. 가장의 사망을 다루기 때문에 어두운 보험이 아니고요. 정말 필요한 보험, 책임보험, 그리고 우리의 미래,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밝은 보험으로 여러분들이 인식의 변화를 가져가신다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변함없는 종신보험의 가치를 꼭 잘 지켜가시길 바라고요. 또 시대에 따라서 종신보험이 엄청 많이 진화됐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개될 최신 트렌드에 맞는 최적의 상품을 통해서 보다 자신 있고 당당하게 이렇게 귀한 가치가 있는 종신보험을 잘 전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